여러분들은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도 시유와 더샵 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곳엔 한국의 신도시보다 더 신도시스러운 곳입니다. 건축, 음식,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글 간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한류가 퍼져 있는 여러 나라는 보았어도 이 정도로 한국화가 된 나라는 못 봤는데요. 여기는 한글을 모르면 취직 자체가 힘들 정도로 한글이 필수. 외국어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는 한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살고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장점들만 따라해 세계 시장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르어멍.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다. 겨울연가, 태양의 후예, 그리고 BTS가 등장하던 뮤직비디오까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화면 속 세상이었다. 실제의 한국은 나에게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고 그들의 삶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나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날, 나는 공항에서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다. 입국 수속이 끝나기도 전에 무료 와이파이가 연결되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4가지로 표시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 택시 기사님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갔고 요금은 정확히 자동 계산되어 카드로 결제되었다. 몽골에서는 택시기사와 요금 협상을 하거나 길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그 단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이곳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압축된 문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의는 체계적이었고 교수들은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강의 외의 일상이었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따뜻한 도시락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져 나왔고 다양한 음료와 간식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몽골에서 편의점은 이름만 있었지 이 정도의 완비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공간,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나에게는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배달 문화였다. 어느 날 밤 한국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치킨이 먹고 싶다는 말이 나왔고 친구는 스마트폰을 열어 단 몇 번의 터치로 주문을 마쳤다. 20분이 채 되지 않아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콜라가 문 앞에 도착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 포장을 열었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만족스러웠다. 주문 과정도 간단했고 배달 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사라졌다. 어떤 날은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배달시켰는데 단돈 몇천 원짜리 음식 하나에도 똑같은 정성과 서비스가 담겨 있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한국의 문화가 단지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든 정확함과 배려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카페에서는 물컵 하나에도 얼음이 가득했고 계산대 뒤 직원은 항상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탑승했다. 자판기 하나에도 고객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고 공공화장실의 청결도는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단지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문명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그 문명은 무겁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신속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울대에서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단지 이론이나 학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몽골의 일상과 이곳의 차이를 돌아보며 과연 무엇을 내 고향에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느낀 이 편리함과 배려의 시스템을 몽골에서도 실현해보고 싶다고. 귀국하자마자 나는 한국에서 기록해두었던 수많은 메모들과 사진들을 펼쳤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식 소형 편의점을 울란바토르 외곽에 열었고 24시간 운영과 간단한 배달 시스템을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깨끗한 매장, 정확한 가격, 항상 웃는 직원. 모두가 놀라워했고 나는 그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그 다음엔 소형 배달 앱을 개발했다. 처음에는 음식점 몇 곳과 연계했지만 점점 더 많은 가게들이 참여했고 배달 기사들도 정식 고용 체계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조롱을 견뎌야 했지만 서울에서의 그날 밤 치킨 한 마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종종 그날의 사진을 꺼내본다. 웃고 있는 친구들, 도착한 치킨 상자, 그리고 눈을 반짝이던 나.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한국은 나에게 하나의 거대한 교과서였고 서울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수업을 준 도시였다. 지금도 내 편의점 계산대 위에는 서울에서 배운 정성으로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내가 지켜갈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나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몽골 땅에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조심스럽고 소박한 실험이었다. 편의점 하나, 배달 시스템 하나, 한국에서 느꼈던 당연한 것들을 조심스레 가져다 놓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작은 시도가 불씨가 되었고 곧 울란바토르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매료되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추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따뜻한 국밥을 배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마법처럼 느껴졌다. 특히 젊은 세대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들은 나에게 한국에서 봤던 키오스크, 무인 자판기, 셀프 카페, 스마트 결제 시스템, QR 주문 방식 등을 도입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서울대 시절 기록해 두었던 수많은 서비스와 사례들을 다시 펼쳐보며 이곳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렇게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하나씩 한국의 시스템을 심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울란바토르의 한 구역을 작은 판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깔끔한 도로 위에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교차로마다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안에는 무인 택배함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반 민원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더 이상 관공서에 줄을 설 필요도 없었고 배달 기사들은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음식을 배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몇 년 전 내가 서울에서 처음 경험했던 감동이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울란바토르 외곽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는 말 그대로 한국식 신도시였다. 한국의 건설사와 협력하여 만든 이 도시는 직선으로 뻗은 도로, 스마트 정류장, 무인 주차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밤이면 도심에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LED 가로등이 켜졌고 공공 와이파이는 거리 전역에 퍼져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았고 노인들은 온돌식 찜질방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종종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아이가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모습, 직장인이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점심을 사가는 모습, 노부부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같다라는 말을 감탄사처럼 쓰기 시작했다. 여기 완전 한국 같아, 이 도로는. 마치 판교야, 이건 분당 느낌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것은 단지 외형이나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진짜로 한국에서 배워온 것은 삶의 방식, 세심한 배려,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 단지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식한 것이다.
어느 날 서울대 교수님께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놀란 눈으로 도시를 둘러보며 말했다. 르허멍, 내가 서울에서 가져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구나. 이건 문화야. 내가 여기에 심은 건 생활의 철학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서울에서 받은 것에 대한 긴 감사를 이렇게 돌려주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의 울란바토르는 분명히 과거의 울란바토르가 아니다. 더 이상 겨울에 외출하기 두려운 도시도 아니고 행정이 느려 숨막히던 도시도 아니다. 이곳은 이제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효율적이고 정중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 나를 바꿨던 그 작은 치킨 박스 하나, 편의점의 미소, 무인 결제기의 정확함,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흘러나오던 따뜻한 클래식 음악들. 나는 그것들을 이 도시에 하나씩 옮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듯 누리고 있다. 나는 서울이 나에게 준 그 따뜻함을 이 땅 위에 정성껏 다시 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문물은 단지 편리한 서비스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고 잘 설계된 삶의 구조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단순히 서비스 몇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아예 한국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정식으로 몽골에 들여오는 회사를 세우기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서울라이프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유통회사였다. 처음엔 라면과 화장품, 배달 시스템, 편의점 브랜드 정도였지만 점점 그 범위는 커졌고 이제는 대형 유통망을 통해 삼성의 가전제품, LG의 냉장고, 하이브의 굿즈까지도 몽골 전역으로 유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테리어 감성과 건축 방식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래서 나는 아예 한국식 아파트를 짓기로 결심했다. 서울 근교의 신도시 구조를 연구하면서 세종이나 판교, 송도의 설계를 그대로 참고해 울란바토르 외곽의 헤오서울이라는 이름의 단지를 만들었다. 외부는 심플한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고층 건물, 내부는 온돌과 붙박이장, 미세먼지 센서와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된 구조였다. 아이들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단지 앞엔 키오스크 카페와 편의점이 자리 잡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대가 매진되었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한국의 신혼집 구조에 매료되었고 어떤 커플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살면 굳이 한국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으며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반대로 한국에서 몽골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행사들이 조심스럽게 한국 마이너스 몽골 신혼여행 패키지를 기획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퍼지더니 이제는 꽤 많은 커플들이 울란바토르로 신혼여행을 온다. 서울식 신도시를 보러, 광활한 초원과 게르 체험을 함께 즐기러, 그리고 한국식 편의점과 한강라면 조리기를 체험하러. 한 신혼부부는 내가 만든 서울식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하고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진짜 송도인 줄 알았어요.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이건 몽골식 서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서울에서 처음 만났던 편의점의 그 따뜻한 조명이 떠올랐다. 그 작은 빛 하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빛이 다시 이 도시의 어두운 밤을 얼마나 환하게 밝히고 있는지. 지금 울란바토르의 밤은 조용하지만 생동감 있다.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배달 앱으로 간식을 주문하고 스마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본다. 나는 그 풍경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서울에서 받았던 감동, 그 작고 일상적인 배려의 힘이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바꾸었고 이제는 한 나라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 나는 한국에서 얻은 것들을 몽골에 옮겨 심었고 그것이 몽골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으며 다시금 한국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한 사람의 경험이 한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한 문화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다시 꽃 피우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며 느끼는 진짜 성공의 의미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앞 골목의 그 작은 편의점, 따뜻한 어묵 국물,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길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나는 지금도 그것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고 도시도 바꾸었지만 결국 내 안에 살아있는 가장 큰 변화는 그때의 나 자신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던 교환학생 르어멍, 바로 나 말이다. 나는 그때 서울에서 마주친 모든 장면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 아무리 늦은 밤에도 웃으며 배달을 해주던 라이더 아저씨,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아주머니, 길을 몰라 헤매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 도와주던 학생까지 그 하나하나의 장면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모여 거대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나 같은 한 외국 청년을 변화시켰고 결국 하나의 도시를 한 나라의 삶을 바꾸었다. 나는 서울에서 삶의 본질을 배웠다. 빠름 속에 깃든 배려, 편리함 속에 담긴 존중,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자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고. 지금 울란바토르의 변화는 단지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신이 이곳에 옮겨와 뿌리내린 결과다. 편의점의 라면 한 그릇이 울란바토르의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스마트 아파트의 자동문이 젊은 부부에게 안정감을 주고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가 몽골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누고 키우는 법을 아는 나라다. 그 따뜻함이 나를 바꾸었고 그 따뜻함이 나를 성공하게 했으며 그 따뜻함이 지금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참 위대하고 참 따뜻한 나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몇십 년 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배우기 급급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 속에서 감동적인 한국의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